어제 바이에른 뮌헨이 쾰른과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를 단 한 명도 쓰질 않았죠. 물론 쾰른과의 경기가 1대0 아슬아슬한 스코어 차이로 유지가 되고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쾰른이 5명을 교체하는 동안 바이에른 뮌헨은 단 한 명도 교체를 하지 않아서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큰 상태였고, 그리고 심지어 어제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경기장이 정말 미끄러웠었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에 가기도 했었지만 비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 더 많이 소진될 수 있는 경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엘 감독이 선수 교체를 단 한 장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투엘 감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기장이 너무나 미끄러웠기 때문에 팀의 리듬을 방해하고 싶지가 않아서 오늘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2010년 12월에 교체 카드를 한 장도 쓰지 않았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교체 카드를 단 한 장도 활용하지 않은 경기가 어제 쾰른전이었던 건데,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너무나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 가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교체 자원도 없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출전 시간이 과도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가 끝나고의 기록도 보면 유럽 5대 리그에서 돈나룸마가 출전 시간 2070분으로 1위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2069분, 돈나룸마보다 1분을 덜 뛴 기록으로 두 번째로 유럽에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민재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가 2044분을 뛴 바이에른 뮌헨의 자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사실 돈나룸마는 골키퍼라서 그렇다고 쳐도 김민재와 자네는 필드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독일 현지에서도 투엘 감독에게 선수들을 너무나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투엘 감독도 어제 경기가 끝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경기 중에 나도 토마스 밀러와 마티스텔 그리고 라파 게레이루 이 3명의 선수를 언제 경기장에 교체 투입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건 아마도 이번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나 아니면 자네나 이렇게 출전 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선수들은 경기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1위를 아예 확정을 지어버렸거든요. 2경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2경기를 모두 져도 코펜하겐이나 갈라타사라이가 바이에른 뮌헨의 순위와 바뀔 수가 없어서 이 두 팀이 2승을 거둔다고 해도 승점 10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중에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코펜하겐, 이 경기가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경기거든요. 반면에 리그에서는 레버쿠젠이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승점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바이에른 뮌헨이 2위를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한 번만 미끄러져도 레버쿠젠이 달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보다 리그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한 상태죠. 그래서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고 드디어 체력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투엘 감독이 적절한 교체만 했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2대0, 3대0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코망이나 자네, 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득점을 너무나도 못했었어요. 무엇보다 쾰른이 기본적으로 바움가르트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 철학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케인이 볼을 받은 다음에 케인이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돌아서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케인이 계속해서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슈퍼모팅이 올라오면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주게 되고요. 쾰른의 수비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진 다음에 슈퍼모팅이 결정적인 패스를 하면서 정말 완벽한 찬스가 자네에게 오는데, 여기서 자네가 골대 바깥으로 슈팅을 해버리죠. 이 장면도 보시면 키미히가 중원에서 이번엔 볼을 받았을 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자네에게 쾰른의 수비가 이때도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정말 예술적인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자네가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슈퍼모팅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슈퍼모팅이 이 완벽한 프리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고 슈퍼모팅의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자네, 슈퍼모팅, 코망 이런 2선 내에 있는 선수들이 특히나 케인이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해서 놓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마티스텔이라던가 토마스 밀러 이런 선수만 교체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두 골은 분명히 터질 수가 있는 흐름이었는데, 반면에 어제 제가 경기장에서 봤을 때 투엘 감독이 언급했던 요 이야기 있죠. 팀의 리듬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경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출전 시간이 많다. 그래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교체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투엘 감독이 리듬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1대0이었기 때문에 김민재를 뺄 수도 없었지만 노이어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합이 호흡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사실 빼기가 힘들었던 경기였다고 보여지긴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어제 제가 직관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김민재 선수가 정말 경기 내내 하프라인에서 거의 원백처럼 수비라인 뒷공간을 넓게 커버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우파메카노가 약간 올라가서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가 많고요. 김민재 선수는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우파메카노보다 더 많이 맡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즌 초반에는 이 뒷공간을 김민재 선수 혼자서 커버를 했어야 됐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 누가 있냐면 하프라인에 노이어가 올라와서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장면은 코너킥 상황에서의 장면인데, 노이어가 정말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뒷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쾰른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때 하프라인과 페널티 박스 중간 지점, 요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 노이어가 코너킥 때마다 하프라인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바이른 뮌헨이 코너킥 공격을 했다가 수비수들이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우파메카노도 미처 수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었고, 김민재 선수도 부지런하게 내려오고 있었지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김민재보다 앞에서 뛰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김민재 선수가 이 패스를 물리적으로 끊기가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뒤로 넘어갔는데 이때 노이어가 어느샌가 올라와서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이어가 이 장면에서 볼을 걷어내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리듬을 잃고 싶지 않았다. 선수들의 호흡이 너무나도 좋았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김민재와 노이어 이 두 명의 선수의 조합 자체가 너무나도 어제 좋았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울라이가 나왔을 때는 볼을 잡았을 때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보내주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었어요. 울라이 골키퍼가 발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미스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백패스를 할 때 상대팀 공격수들이 노이어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이어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그냥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해 들어오니까 상대 공격수들을 순간적으로 한 번 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어에게 달려들던 공격수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역동작에 걸리게 되고, 이때 노이어가 아주 영리하게 앞쪽에 있는 우파메카노에게 패스를 건네주면서 탈압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방 라인에서 노이어와 김민재 이 두 명의 조합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매우 즐거운 일이 아닐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투엘 감독도 더리우트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1월 달에 수비수가 영입이 되면 김민재 선수의 체력 관리를 계속해서 해줄 거라서 김민재 선수가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력 관리도 받게 되면 더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